혈압약을 먹고 당뇨 수치를 체크하고 좋다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킵니다. 뱃살을 빼보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저녁을 굶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몸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왜 병원 수치는 아주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나뭇잎이 시들었다고 해서 나뭇잎에만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건강이라는 나무가 왜 시들어가고 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당신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원인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뱃살과 만성질환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지금 공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가지는 앙상하고 잎은 누렇게 떴습니다. 정원사가 와서 시든 잎을 잘라내고 광택제를 바릅니다. 과연 이 나무가 살아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잎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바로 장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비만은 시든 나뭇잎일 뿐입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잎사귀만 닿고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장을 그저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하수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이자 면역 시스템의 사령부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80%가 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이라는 이방인을 검문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별하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당신의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건강한 장 내벽은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아서 영양분만 통과시키고 독소나 세균은 걸러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가공식품, 항생제, 설탕 공격을 받으면 이 그물망이 찢어집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장벽 사이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독소, 나쁜 세균들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마치 하수구가 역류해서 더실 바닥을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으로 침투한 독소들을 보고 우리 몸의 면역계는 비상을 겁니다. 침입자다, 공격하라. 면역세포들이 독소와 싸우면서 몸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 불길이 혈관을 타고 돌며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세포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당은 치솟고 갈꼬지른 에라지는 모조리 뱃살로 저장됩니다. 당신이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과 당뇨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뚫린 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장벽을 허물었을까요? 슬프게도 범인은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밀가루 속의 글루텐,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 그리고 과도한 설탕입니다. 이것들은 장 내벽 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독소를 뿜어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을 매일 돈을 주고 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항생제는 장내 세균 숲에 떨어지는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유익균까지 모조리 전멸시킵니다. 숲이 황폐해지면 그 자리를 곰팡이와 유해균이 점령합니다. 어릴 때부터 잦은 감기로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면 혹은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신다면 당신의 장은 이미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나면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시나요? 머리가 늘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이유 없이 관절이 쑤시나요? 피부 트러블이 잦고 감정 기복이 심한가요? 이것들은 모두 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장이 오랜 시간 동안 보내온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 결과입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 내벽 세포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듯이
장도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단 며칠 만에도 재생을 시작합니다.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가 제안하는 클린 것 프로그램은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제거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낫기를 바랄 순 없겠죠. 장을 자극하는 독소들을 식단에서 완전히 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 글루텐,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알코올입니다. 딱 3주만 이들을 끊어보세요. 내가 평생 먹어온 음식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소를 치웠다면 이제 소화를 돕는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그 또한 독소가 됩니다. 소화 효소 보충제나 레몬물, 사과 식초 등을 식사 때 곁들이세요. 음식이 잘게 부서져야 장이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고 쉴 수 있습니다. 황폐해진 장내 생태계에 유익한 균을 다시 심어줘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라는 정원에 심는 꽃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만 뿌려선 안 되죠.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 해조류를 듬뿍 드세요. 당신의 장 속에 유익균 군대가 다시 일어서면 염증은 사그라들고 뱃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멍난 장벽을 튼튼하게 수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최고의 재료는 글루타민, 오메가3, 그리고 뼈국물 같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들어있는 젤라틴과 콜라겐은 장 내벽을 코팅하고 치유하는 천연 연고와 같습니다. 매일 따뜻한 국물 한 잔이 당신의 장을 다시 철옹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일하면 병이 나듯 장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장은 청소 모드로 전환하여 찌꺼기를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꼬르륵 소리는 배고픔의 신호가 아니라 장이 청소하며 내는 즐거운 콧노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현현상, 즉 치유의 위기입니다. 몸속 깊이 박혀있던 독소들이 빠져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면 이 폭풍은 곧 지나가고 그 뒤엔 놀라울 만큼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내벽이 치유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독소가 혈관을 공격하지 않으니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피 속의 당을 세포로 쏙쏙 집어넣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사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굶지 않아도 뱃살이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빵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나요? 아닙니다. 장이 완전히 치유되고 나면 가끔 먹는 일탈 음식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아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유해등이 만드는 독소는 뇌를 공격하여 우울감과 불안을 만듭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이 넘쳐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면 마음의 안개까지 거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한 50대 남성 김철수님의 사례를 볼까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10년째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배는 남산만했고 식후엔 늘 졸음과 사투를 벌였죠. 그는 딱 3주간 밀가루와 설탕을 끊고 저녁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리 둘레가 3인치 줄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요.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 빵 대신 현미밥과 나물을 드세요. 식사 후에는 과일 주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오늘 밤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위장에게 퇴근 시간을 주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무너진 장벽을 벽돌 한 장씩 다시 쌓아 올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억지로 살을 빼려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방해물만 치워주세요.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이나 비법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당신의 장, 그 깊은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깨끗한 장에서 맑은 피가 만들어지고 맑은 피가 건강한 세포를 만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라는, 내 삶을 다시 점검하라는 새로운 시작의 알람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장 건강의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소 없는 깨끗한 몸, 활력이 넘치는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당신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며 장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